그날 공개된 영상은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우승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아니었고 전술이나 기록을 해부하는 영상도 아니었다. 그저 한 선수가 한 클럽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 그 끝자락을 담담하게 기록한 짧은 다큐멘터리였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달랐다. 사람들은 이적지를 묻지 않았고 연봉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왜 떠났나 보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현대 축구에서 이별은 보통 계산의 결과다. 더 나은 조건, 더 큰 무대, 더 많은 트로피. 이적은 늘 숫자와 명분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별은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잊힌다. 그런데 이 영상 앞에서만큼은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다. 눈물을 보인 것은 선수도 감독도 아닌 화면 밖의 사람들이었다.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다. 대신 남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묘한 존중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낯선 이유는 영상의 연출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선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상식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왜 이 작별은 다른 어떤 스타의 이적과도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현대의 축구라는 시대의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축구가 과연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성심을 보상하지 않는 시대. 오늘날의 축구는 더 이상 낭만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구단은 프로젝트를 말하고 선수는 커리어를 계산한다. 한 클럽에 오래 남는다는 선택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비효율로 분류된다. 충성심은 아름다운 단어지만 현대 축구의 시스템 안에서는 좀처럼 보상받지 못한다. 더 큰 연봉, 더 빠른 우승, 더 많은 노출. 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택은 대개 왜 굳이? 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의 결단은 점점 닮아간다. 떠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남는 것은 설명을 요구받는다. 한 클럽을 지키는 선수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떠나는 선수가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팀을 향한 감정이나 애착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 그것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는 커리어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변수로 취급되곤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느낀 낯설음의 정체가 드러난다. 문제는 영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한 선수의 선택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길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논리적인 시대의 한복판에서 왜 손흥민의 선택만은 예외처럼 보였던 것일까? 이제 시선을 시스템이 아닌 한 사람에게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 예외가 된 한 사람. 손흥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그의 기록부터 떠올린다. 득점 수, 결정적인 순간, 역사적인 장면들.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가 던진 질문은 그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잠시 뒤로 밀어낸다. 이 시대의 축구에서 남는다는 선택은 대개 설명을 요구받는다. 왜 더 큰 클럽이 아닌지, 왜 더 많은 트로피가 아닌지, 왜 지금이 아닌지. 선수는 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손흥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늘 선택지가 있었다. 더 큰 이름의 클럽, 더 화려한 무대, 더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제안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몸담은 팀을 상대로 서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충성심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도 강조도 선언도 없었다. 그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이것은 미담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던 한 방식의 삶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상징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는 한 클럽의 레전드라기보다 현대의 축구가 잃어버린 감정의 기준점에 더 가까웠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느끼는 무언가. 그것이 사람들을 이 다큐멘터리 앞으로 다시 불러 모았다. 이제 이야기는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서 왜 사람들이 그 선택에 이렇게 반응하는가로 옮겨간다. 그 답은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넘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 속에 있다. 선수가 아닌 사랑의 이유가 된 존재. 사람들이 손흥민을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최고의 골이 아니라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먼저 떠올린다는 사실이다. 특정 경기보다, 특정 순간보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이 먼저 남는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목소리 역시 비슷하다. 그 덕분에 토트넘을 보게 됐다. 그가 있어서 이 팀을 떠나지 못했다. 이 말들은 찬사가 아니다. 고백에 가깝다. 현대의 축구에서 팬과 클럽의 관계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선수는 빠르게 바뀌고 방향성은 수시로 수정된다. 그래서 팬들은 점점 팀이 아니라 선수를 통해 감정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오래 유지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그 어려운 일을 아주 조용히 해냈다. 그는 팀의 얼굴이 되려 하지 않았고 상징을 자처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 경기 같은 태도로 같은 방식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전술도 성적도 아니라 그 안에서 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우승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 응원해도 괜찮은 이유가 되어 있었다. 이 지점에서 이별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게 된다. 한 선수의 이동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함께 정리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작별은 조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이 반응을 주목하게 됐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한다. 왜 이 이별 앞에서 미디어와 축구계 전체가 동시에 멈춰섰는지 그 장면을 살펴볼 차례다. 이별 앞에서 멈춰선 시스템. 손흥민의 이별 소식이 전해진 순간 축구계의 반응은 평소와 분명히 달랐다. 자극적인 논쟁도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없었다. 대신 화면과 지면에는 유난히 조심스러운 단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속보는 이어졌지만 속도는 느렸다. 평가보다 기록이 먼저였고 추측보다 맥락이 앞섰다. 완벽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이별은 보기 드물다는 표현들이 반복됐다. 보통의 이적 보도는 결과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누가 손해를 봤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질문의 방향이 달랐다. 무엇을 잃었나 보다 무엇이 남았나가 먼저 언급됐다. 그의 기록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 수많은 골, 결정적인 순간들, 클럽 역사 속에 남을 숫자들. 그러나 그날의 보도는 그 숫자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숫자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듯 보였다. 눈에 띄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이별의 방식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건도, 과정도, 태도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다. 갈등이 없었기에 해석도 필요 없었다. 이 순간 손흥민의 이별은 한 선수의 커리어 이동을 넘어선다. 그것은 시스템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놓쳐왔던 가치를 되돌아보는 장면에 가까웠다. 이제 시선은 공적인 기록과 반응에서 벗어나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향한다. 그가 정말로 떠나던 마지막 순간, 그 안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마지막 며칠, 상징이 아닌 사람. 마지막 며칠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조용한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다. 카메라는 화려한 연출을 피했고 대신 일상의 틈을 비추는 데 머물렀다. 아침 식탁 위의 침묵, 평소보다 길어진 눈맞춤, 굳이 말을 잇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류. 그곳에는 레전드라는 호칭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저 오래 함께한 동료들이 곧 헤어질 사람을 대하고 있을 뿐이었다. 흥미로운 대조는 여기서 드러난다. 바깥에서는 손흥민을 상징으로 불렀지만 안에서는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앞서지도 않았고 작별을 특별한 행사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남아야 하는지를 선택했다. 이별의 장면은 감정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눈물은 있지만 설명은 없다. 후회도 미련도 변명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장면은 오래 남는다. 연출된 작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자연스러운 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사람들은 또 하나를 깨닫는다. 손흥민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순간에만 빛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가 떠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향한 다음 무대가 왜 이탈이 아니라 연결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다음 무대, 이탈이 아닌 연결.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가 공개되었을 때 익숙한 반응도 있었다. 이제 내려오는 선택이다. 커리어의 속도를 늦추는 단계다. 현대 축구에서 미국행은 종종 그렇게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공식 역시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곧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도피나 안착이 아니라 앞선 시간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로스앤젤레스 FC는 그에게 과거를 지우는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지켜온 태도와 감정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놓는 무대에 가까웠다. 여기서도 그는 스타가 되기보다 축구를 하는 사람이길 택했다. 중요한 것은 리그의 위상이나 속도가 아니었다. 그가 무엇을 잃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 가져가려 하는지였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 팀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축구를 대하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택은 토트넘 이후라는 단절로 읽히지 않는다. 하나의 장이 끝났고 다른 장이 같은 문체로 이어진 것에 가깝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여기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며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 모든 선택과 반응이 모여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한 시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가? 그 대답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한 시대를 향한 질문. 손흥민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결말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그의 선택은 끝까지 일관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공을 속도로 측정해왔다.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지. 축구 역시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앞에서만큼은 그 공식이 잠시 흔들린다. 더 큰 무대도, 더 많은 트로피도, 더 화려한 마지막도 아니었다. 그 대신 남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솔직했던 한 사람의 궤적이었다. 손흥민은 질문을 던진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남들보다 앞서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는 답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방식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커리어로 닫히지 않는다. 이별의 순간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조용한 기준 하나를 남긴다. 어쩌면 이 다큐멘터리가 남긴 가장 큰 장면은 골도 환호도 아닌 한 사람이 끝까지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비로소 멈춘다.